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은 거기 196페이지 적용 대상 행위부터예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공부했는데 건축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어떤 물건에 적용되는가? 일단 건축물에 적용돼. 건축물이 놓여 있는 토지를 대지라 그래. 대지에도 적용되고 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 가스 설비, 전화 설비 등등 건축 설비에도 적용이 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공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물은 총 4개예요. 그 다음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행위가 있었죠. 법 이름이 건축법이니까 건축에 적용돼. 근데 건축의 종류는 총 5가지였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다음에 건물을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적용이 되고요. 공작물 축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지역이 있었죠.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다. 만약에 도시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다. 또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인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데 동이나 읍이 서민 때는요. 인구 500인 이상이 돼야지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때 일부 조항은 6개의 조항입니다.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은 전국에서 도시지역 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지역 산골짜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주문 6개를 적용하지 않는데 6개는 지금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 다 하면은 6개를 왜 산에서 적용 못하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의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분, 자 이제 신축이 나와요. 신축.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다. 누구나 다 알아 그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다. 거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민법 시간에 주물하고 종물 배웠습니까? 예, 주물하고 종물 그 이론은 부동산에도 적용되죠. 권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나 광 혹시 배웠어요?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가 있다. 본체가 주물이고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 이거는 종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 근데 이 종물에 해당되는 부동산 있죠. 이게 부속 건축물하고 90% 정도가 일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편의상 건축법에서 부속 건축물 나오면 민법의 종물로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예. 그러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그러면은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주된 건물, 예를 들면 주택을 지었어. 이때 주택 짓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민법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다른 과목들이 다 상승 효과를, 특히 공법은 민법을 알아야지만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증가 또는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면적 그래요. 연면적 증가, 층수 증가, 높이 증가는 다 증축입니다. 증축. 자 그러면 요 증축은요 시험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자 증축을 보면은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대지에. 근데 이 대지에서요, 건물을 갖다가 요만큼 늘려 지었어요. 요만큼. 그럼 이건 뭐야? 건축 면적 증가죠. 그렇죠?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증가는 증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건물을 A동 건물로 하고요. 옆에다가 별동의 건물 하나를 더 지어. B동 건물을 새로 지었어. B동 건물 짓는 것은 신축이야, 증축이야? 증축이지. 왜?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 뭐라 그랬어요? 증축이라고 그랬잖아. 증가했잖아, 건축 면적.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 면적을 증가시키든 별동의 건물을 하나 짓든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다 뭐예요? 증축인 거야. 증축이에요. 예, 신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은행에 거기 PB센터가 있어요. 그 PB센터 직원 50명이 부동산 교육을 이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PB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동산 상담 신청을 하는데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제 거기 연수원에 가가지고 그 은행 연수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교육 과장님이 있어요. 인력 개발 과장님께서 저를 안내하면서 요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던데 이 건물이 그 후에 새롭게 신축했던 건물이래. 옆에 별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업 같이 들으라 그랬어요. 잘했죠? 예, 예.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 A동 건물이 기존의 그 은행에 원래부터 있던 건물이고 B동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것이 이제 신입사원 연수원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증축인 거죠. 됐죠? 여기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1층, 2층을 만들어 버렸어. 이게 뭐야? 층수 증가죠? 요것도 증축이야. 그 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늘어나거든. 그러면 연면적 증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면적 그래요. 연면적이 증가해도 증축. 높이를 높였어. 높이 증가도 증축.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증축이. 예. 그다음 우리 개축하고 이제 재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는 개축은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개축이야. 재축은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재축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포항에 보니까 벽에 완전히 금이 가서 이제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기자들이 쓴 기사에 보면은 건물의 파손 정도가 심해서 광범위한 개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맞아? 예, 재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렇지? 예. 저는 그런 기사 보면은 막 미치려고 그래. 틀렸구나.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인 거는 새로 지을 때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된다.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걸로 봐야 돼요. 신축. 그래서 개축은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로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소하면 개축. 재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밑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밑에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결국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걸 말해.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전이란 참 역시 자주 나왔는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 틀, 주계단 내기하면 바보지 주술 한잔 마시지. 다 외웠어.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이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 학원 건물은 이전이 가능한가?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목조 건물이라든가 아무래도 조립식 건물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 이것도 건축에 속한다. 예. 시험에서는 해체하고 옮기는 것도 나왔고 틀리게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가 아니라 인근 대지로 옮기는 걸로 나오긴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이제 대수선. 대수선 보면 짜증이 나는 게 공부하면 안 나와. 안 하면 나와. 한 10년에 딱 한 줄 정도 나오는데 꼭 공부 안 하는 해가 나와. 10년에 한 줄 정도. 예. 대수선 뜻을 보시면요.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건데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고치는 게 대수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고치면은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쳤는데 집안 식구가 못 알아볼 정도다. 그거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뭐 신축이지,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그런 분 봤어요, 진짜 봤습니다. 갑자기 결석 한 번 없던 학생이 5월달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막 그랬는데 실장님이 전화해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근데 절대로 문병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가 했는데 한 2달 만에 왔는데 매일 그 같이 밥 먹던 짝이 있잖아요. 짝한테 언니 더 왔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바꾼 거예요. 페이스 오프. 그래서 저는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매일 학원에 올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옷을 보고 알았어. 교복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불러서 물어봤어. 하도 궁금해가지고. 세상에 눈이 2배가 됐어. 코도 올렸어. 입도 2배로 쬐어. 이렇게 입을. 예. 입도 크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아, 놀랬어져요. 치아 교정도 다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교정기를 넣은 거지. 교정기를. 엄청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적이 한 2천 몇백만 원 들었대요. 예. 어떻게 했냐는 게 6일 같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굴 뒤집었대 이렇게. 턱을 다 깎았대 이렇게. 예. 완전히 새로 했대.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다 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기까지 견적이 2천 몇백만 원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적금 등 여기밖에 안 된대. 그래서 나머지는 중개사 시험 봐서 한 건 계약할 때마다 밑으로 좀 내려오겠다는 걸 이렇게. 전체 다 하는데 한 7, 8천 드나 보더라고요. 예. 그 아주 공부도 잘하고 착한 학생인데 30대 한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이제 그 이제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신청했는데 그냥 시험 끝나고 차례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대 자기 시험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보니까 거의 걸그룹처럼 바뀌었어. 걸그룹. 예. 걸그룹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다른 언니들이 막 악담을 막 해. 너 추운 겨울에 그 무너진다 막 그러고 언니들이 막 악담을 막 해. 걸그룹처럼. 텔레비 걸그룹 보면은 왜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돼. 이게 몇 개 유형의 얼굴 나눠지는 게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 딱 보니까 같은 병원 같은 거. 예. 그러면 그 정도는 뭐라 그러는가? 대우선이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정도 수준이다 이거지. 예. 예. 그래서 대수선은요 1번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9번까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9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개정이 돼요. 봄에 분명히 개정이 돼. 그리고 이게 10년에 한 줄이 나오는데 어느 게 나올 줄 몰라. 일단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한번 눈을 봐주시고 분명히 봄에 개정됩니다. 대수선은요. 예. 놔두시고 그다음 개념만 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게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거기 시설군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시설군 안에 각종 용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제목 정도만 이렇게 한 번씩 봐두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개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용도 변경했을 때 우리가 시설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처럼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은 만약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용도 변경 신고예요. 예,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은 근데 밑에 있는 시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곳으로 바뀌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 업무 시설군에 있는 공동주택이 그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바뀔 때는 허가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 나오죠. 오른쪽에 199페이지. 이건 뭐냐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있죠. 거기 보면 위락시설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거든. 그래서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같은 겁니다. 위락시설을 운영하시던 분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거야. 그러면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서 바꾼 거죠.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십시오. 신청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바꿔줘. 예, 알아서. 예, 행정기관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예. 그 다음 밑에 이제 우리 건폐율과 이제 용적률이 나오는데 요 정의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건폐율에 대한 정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예. 비율. 예. 그 다음에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기준에 의하는데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에 규정돼 있냐? 국토계획법에. 단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야.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높이 제한.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은요.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이라 그래.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 니은번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상이한 높이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구역 단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럭이지 블럭. 응? 우리는 블럭이라 그래. 근데 공식 명칭은 가로구역이야. 그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데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건축물이 한 15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축물 맨 꼭대기의 용도가 양로원이었어. 양로원. 그 15층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어떻게 걸어 내려오는 거야 이제. 겨우 걸어 내려왔는데 1층에 딱 내려와서 깜빡했어. 뭘 두고 내려왔네. 틀니를. 다시 올라가야 돼.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건물을 높게 지면 안 되겠죠.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 다음에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1조권이야. 1조권. 1조권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기초과정 때는 이제 다루질 않아요. 1조권은 우리 건축법 공부가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나 한 내년 봄쯤에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조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1조권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거기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나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이유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거지역 60의 미만,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하고 공업은 150, 녹지는 200,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다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120제곱미터는 돼야지만 분할할 수가 있어. 왜? 분할하고 난 다음에 면적이 각각
60이 안 되면 안 돼. 6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이 면적이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그럼 이 면적이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러면 이 면적을 온갖 다른 법에서 다 준용해 쓰고 있어요. 다른 법에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예. 면적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도로가 나오는데, 자, 도로. 예. 자, 이제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는 단독 문제로는 자주 안 나오고요.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공부 안 했다가는 도로 학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예. 그래서 먼저 여기 통행도로가 있어요. 통행도로. 그 다음에 차량 통행.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도로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봐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도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도로 제대로. 자, 통행도로는요,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이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행, 자동차 통행, 폭이 4m 이상. 이러면 이제 건축법상 통행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 좀 피해달라고. 이게 바로 통행도로야. 그러니까 사람도 걸어가고 차도 지나가고 폭이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폭이 4m 이상 되는 게 건축법의 기본적인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맹지 그러면은요, 맹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대지를 맹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결혼 같은 데서 잘못 쓰인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그런다 쓰면 안 돼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 아니야? 그건 맹지야. 왜? 고속도로는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통행,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분은 자기는 걸어봤대. 살아있는 게 다행인 게, 살아있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선택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선택했더니 부동산 개론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학원에서 그냥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법학에서는요, 공법에서는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가 맹지인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토지가 맹지. 왜? 건물 못 짓거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요, 거기는 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는 다 맹지인 거예요. 건물 못 해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강변북로에 접해 있다? 그건 자동차 전용 도로야. 다 맹지라고. 예.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맹지가 아닌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는요, 예전에 내가 그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다큐 3일. 그걸 한다는 것은 이제 휴일이 끝나고 월요병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 일요일 날 밤에 해요. 예. 그거 딱 보고 나면 이제 새롭게 월요일이 또 시작돼. 다큐 3일 날 봤더니 부산의 그 달동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산의 달동네가. 부산에 바다가 보이는 달동네가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아주머니가 그날 일을 끝내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거야.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야.
예, 지형적인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데 보행은 가능해. 그 아줌마 걸어갔거든. 보행 가능하고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차는 못 지나가죠. 그게 계단이 아니라 법적인 도로야. 예, 폭은 3m 이상. 차가 안 지나다니까 3 이상.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돼. 예, 그래서 그 계단 양쪽에 낡은 집들이 이렇게 막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걸 봐도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보거든. 공법적인 시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막다른 도로예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다. 뭐 벽으로 막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대지가 나와서 건물이 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길이와 폭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막다른 도로가 돼.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우리는 도로란 말 안 쓰고 골목길이라 그래. 뭐 길이가 10m 미만일 때, 자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 폭이 2m 이상은 돼야 돼.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가 돼요.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도로 폭이 3m 이상은 돼야 돼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요. 도로 폭이 6m 이상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요. 읍이나 면에서는 4m 이상만 되면 돼요. 폭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막다른 도로는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로인데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어. 이 말은 예를 들면 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대지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가 35m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 폭을 얼마 요구한다는 거예요? 6m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요 막다른 도로 맨 끝에 있는 대지에 있는 저 건물에 불이 났어요. 파이어가 난 거야. 파이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빨간 차가 와요. 이렇게. 불자동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호수를 풀어요. 불을 끄려고. 근데 이 호수 길이가 35m야. 그래서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요. 35m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 불 끄는 것과 관련이 되는 주문이에요. 35m입니다. 자, 그러면 35m 이내는 호수를 풀어서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35m 이상은 불 못 끄거든. 그래서 자동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6m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4m만 돼도 소방차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6m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다른 학원 다녔다가 재수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배우기는 6m를 요구하는 게 소방차가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야. 소방차 무슨 장난감이야? 소방차는 사거리에서나 돌려 하도 커가지고 후진해서 나온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폭이 2m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도 4m가 남죠.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후진해 나오면 돼요. 그런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주차 차량이 없다고 봐서 4m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35m의 의미입니다. 35m. 그래서 제가 저 35m를 확인하려고요. 제가 저기 예전에 왕십리에 살 때 옆에 성동 소방서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소방관 아저씨한테 요 호수 한 번만 풀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소방 호수 길이 좀 재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걸 한번 푸는데 3명이 붙어요. 3명이. 하도 무거워서 3명이 해야 되는데 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소방관 시험에도 문제 나온대. 안심하시래. 30분 맞다는 거야.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제가 한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때 오래됐어요. 출근하는데 왕십리 쪽에서 골목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소방호수 길 한번 재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그 앞에 이제 불구경한 거예요. 불구경. 그랬더니 소방호수를 소방관 2명이 어깨에 메고 뛰는 거야. 엄청 무거워 이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쫙 뛰더라고.
그래서 그 골목 길이를 내 대충 보고 나중에 불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가서 제가 대충 봤을 길이 35m 맞더라고요. 예. 소방호수 길이에요. 예. 요거 다 하면 이제 바로 이게 도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세한 걸 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이제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요 도로에 접해야 돼.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각 동에 A동, B동의 연면적을 더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 그래요.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 도로예요. 옆에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건축법상 도로에 여기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도로에 있다가 대지 쪽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대지에 있다가 도로 쪽으로 나오고 1인당 1m씩 쓴다는 뜻이지. 2m를 접하면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그런데 2m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대.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 이쪽에요. 공원이나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출입할 수 있죠. 2m 접하지 않아도 돼. 또 이쪽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이유가 요 땅이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야.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이 있으면 일로 출입하면 되지. 2m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외가 2m를 접하지 않아도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외. 1번 당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 들어봤죠? 예. 2번 공지가 있을 때. 그럼 2m 접하지 않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3번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농막이 뭐예요? 예? 농막. 농촌 지역의 농지 근처에 보면은요. 비가 오거나 해가 지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자고 가거나 쉬었다 가는 그런 집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요. 농사 짓기도 워낙 크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농막이에요. 농막. 그럼 여러분들은 농막을 갖다가 진짜 잠시 비만 피할 정도로 지을 거예요? 이쁘게 별장처럼 지을 거예요? 이양 짓는 거 이쁘게 별장처럼. 그러면 그 농막 때문에 농지가 잘 팔려. 예. 자, 202페이지 도로. 아까 제가 방금 칠판에 쓴 게 이거예요. 도로 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인데 이 도로가 만들어진 근거가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가 될 필요가 없어. 다른 법에 의해 설치가 돼도 조건만 갖추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래서 1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 할지라도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다. 2번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가 여기다가 도로 설치한다고 위치를 지정 공고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는 예정 도로죠. 그래도 건축법상 도로가 돼.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4m 이상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있죠. 예. 그래서 그는 보행은 가능해야 돼. 그래도 보행이 불가능한데 거기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3m 이상. 막다른 도로, 도로 끝이 다른 도로에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막다른 도로 쭉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개 공지가 나옵니다. 공개 공지도 거의 매년 시험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시내에 나가 보면은요, 높은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돌로 만든 탁자도 있고, 돌로 만든 의자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개 공지예요. 그러면 그 공개 공지는 그 비싼 땅에
그 대지 소유자가 사람이 좋아서 설치한 게 아니야. 건축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설치 대상을 보시면요. 이 설치 대상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설치해야 돼.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 못합니다. 전용 주거 X. 공개공지는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 안 한다, 못한다. 이게 시험에 네 문제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것만 네 문제야. 기출문제가. 왜? 전용 주거지역에는 빌딩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 빌딩 없는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문제나 정답 나왔고. 그러면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와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 상업지역 네 군데는 다 설치,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 공업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설치를 못해요. 준공업지역 설치.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은 그래도 공해가 있잖아 아무래도. 특히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하는 곳인데 거기서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쉬었다 가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야. 설치 안 해. 예. 그래서 우리 개발된 용도 지역이 어디예요? 주상공. 개발 안 된 지역 녹관농자. 녹관농자는 당연히 공개공지를 설치할 일이 없겠지. 왜? 녹관농자는 4층 이하로 지으니까 빌딩이 없잖아. 주상공 중에서 못 짓는 곳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예.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설치 대상 건축물. 공개공지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축물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기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를 갖다가 대표적인 건물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운수시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빌딩, 숙박시설, 남산 힐튼호텔,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 다음 농수화물 유통시설,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 제외.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사과 개짝이나 아마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거기 이제 판매시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예전에는 공개공지를 가장 잘 만들었던 게 명동 롯데백화점이었어요. 거기는 공개공지에 공연시설도 돼 있어. 공연시설. 그 제가 예전에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제가 재수할 때인데요. 제가 재수할 때 거기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뭐 가요제에서 입상한 대학생 여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공연하고 있더라고. 딱 봤더니 박미경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재수할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을 텐데 노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공연을 같이 본 친구가 지금 11년째 중개사 공부한다는 그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예. 그 친구가 그거 같이 봤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뭔지를. 왜? 공개공지는 대학원 과정에 나와. 건축부 대학원 과정에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개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는요. 가로 2번에 설치 면적이 대지 면적 10% 이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 10%. 예. 올해도 나왔죠 시험에. 예. 올해도 틀린 지문까지도 똑같이 나왔어. 제가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말했던 틀린 지문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그 대신에 혜택을 줘요.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줘.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까지 완화시켜줘요. 예. 혜택을 준다고 혜택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개공지 같은 것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 공개공지가 출제요인이 바뀌어서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출제요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매년 나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직 은퇴하기가 아직 몇 년 더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야.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거기 4번에 대지 안전 적용에서 가로 1번에 대지 안전이라고 나오죠. 203페이지 대지 안전.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 습기를 막는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습지라든가 매립지 이런 데도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단 성토나 집안 개량을 한다면 건축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에 나오는 것이 대지의 안정과 관련되는 것들이 가끔 지문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대지 안의 조경부터 보겠습니다.